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C 프로그래밍 12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저 동영상 강의 우리 저 E클래스로 잘 보고들 있죠? 그리고 질문 있으면 E클래스 쪽지를 좀 이용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습해보기를 누차 강조하겠습니다. 실습을 안 해보면 특히 컴퓨터 랭귀지 관련된 과목들은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양해의 말을 좀 구하겠는데요. 내가 좀 천식기가 있어서 천식약을 좀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이 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듣기 거북할 텐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하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10장 배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열이죠. 이게 피보나치라는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왜 유명해졌냐면은 르네상스 시대니까 특히 아랍 쪽에 있는 아랍 수학을, 아랍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수학 전통을 이어받은 거고, 유럽은 그 전통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아랍으로부터 역수입해서 그, 그, 르네상스 특히 수학 부분을 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초항 있죠. n 이퀄 0하고 n 이퀄 1일 때 0, 1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앞에 두 항을 더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어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1서부터 10을 하면은 만약에 3이더라 그러면은 n이 3으로 보면은 0도 아니고 1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피보나치 n 3-1이니까 2이고 2를 호출하게 되고 3-2니까 1이죠. 1인 경우엔 2를 반납받지만 2인 경우엔 다시 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2인 경우에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죠. 그러면 2 나누기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0은 뭡니까? 1이죠. 아니, 그죠. n이 0일 때는 0이죠. 그래서 0 더하기 1을 2일 때 반환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거 받고 2를 반환받고 여기 또 2에서 2를 반환받고 여기서 1이 되죠. 그래서 1 되는데 그래서 1 더해서 3으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2를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0, 1, 1, 2, 3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것도 이게 순환 혹은 제기 호출로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몇 줄 안 되죠?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0장 배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개념, 1차원 배열, 다차원 배열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면요, 같은 종류의 변수를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변수는 이게 단독주택집 한 채지만, 아파트를 보면 이 아파트를 만들어면 한 필지 위에 20가구 40가구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배열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할 때 이렇게 정수형으로 하고 배열의 이름이 S고 이렇게 대괄호 하고 하면 10개를 만들어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0개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반 변수더라, 그래서 학생 성적이더라 이러면, 그래서 S1, S0, S1, S1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면 S0 더하기 S1 더하기 이렇게 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같은 성격을 가진 변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들려고 그럴 때 그러면 배열을 사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S, 10 해서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형처럼 쭉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만큼이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을 해요. 그리고 그 똑같은 간격이죠. 정수형이면 32비트잖아요. 32비트씩 이것들을 쭉 연결을 해서 10개의 변수를 쭉 연결을 해서 봅니다. 그러면 이게 각각을 이렇게 S0, S1 인덱싱을 합니다. 붙여서 그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작하기도 편해요. 자, 배열 선언은 방금 전에 봤지만 int scores 이렇게 10 하죠. 그래서 이게 자료형이 정수형이고 scores가 배열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그 앞에 10개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요소 배열이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10개가 된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앞에 붙는 그 대괄호하고 붙는 녀석이 이제 인덱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사항은 반드시 0번부터 시작하는 거고 10개면은 9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0부터 시작해야 말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32비트씩 그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다 시작해서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0번째 배열서부터 9번째 배열까지 총 10개가 일렬로 나란히 쭉 그 메모리를 이어서 점유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열 선언은 이렇게 방금 전에 같이 60개의 정수형 변수를 갖는 배열을 하지만 그 다음에 플로트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12개를 가진 코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형 네임 50이죠. 그래서 50개의 차형 가진 배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다양하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 요소를 우리가 접근할 때 당연히 인덱스를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요 녀석 6번째죠. 스코어즈하고 5 한번 인덱스로 쓰고 거기에다가 80을 넣어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요 배열 요소를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즈 연속이죠. 연속하고 0하고는 똑같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스코어즈 i는 100인데 i의 값이 있어야 됩니다. i는 0에서부터 9까지의 값을 갖는 녀석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식이 인덱스가 될 수도 있어요. i 플러스 2. 근데 i 플러스 2가 9를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 인덱스도 또 배열이 될 수 있어요. 인덱스에 인덱스 3. 이렇게 또 가능하다. 배열 선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어즈 5를 하고 그 0에서 1번에다가 각각을 이렇게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이거의 총합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배열을 한다든가 할 때 인덱스를 정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for 루프를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r i equal 0서부터 5보다 작을 때 여기 등호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i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0에서 4까지 이거를 스코어즈 점수를 쭉 나열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루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덱스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계산 조작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봤다시피 배열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중에 하나가 반복문을 사용해서 배열의 원소들을 아주 쉽게 간편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코어즈 전체에다가 값을 0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 꺼내서 0 집어넣고 일일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포르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efine size 5를 하고 그 다음에 5 포르프를 돌려서 각각에다가 0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거보다는 훨씬 이게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가능합니다. 자, 배열 선언 예제를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를 5로 했어요. 그래서 스코어즈 사이즈 하면 이제 5개의 요소를 갖는 배열이 선언된 거죠. 자, 포르프를 돌립니다. 그래서 스코어즈 I인데 랜드 퍼센트 100입니다. 그래서 랜드는 잘 알다시피 랜덤 넘버죠. 그래서 그걸 100으로 나누는 거니까 0에서부터 99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배열로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포르프를 이용해서 그거를 다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0은 41, 뭐 1은 67 이런 식으로 뭐 랜덤 넘버니까 실행할 때마다 값이 다르겠죠. 그렇죠?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실습을 보겠습니다. 스튜던트를 10으로 했어요. define. 그 다음에 스코어즈라는 정수인데 여기에 요소가 스튜던트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생 수가 여기 10명이었다가 20명이 됐다더라 그러면 여기 가서 전부 20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 스튜던트라고 쓰면은 얘만 바꿔주면 자동으로 전부가 다 10개에서 20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define을 먼저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열 선언을 했고요. sum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for를 돌려요. 그래서 scanf로 이게 10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10, 20, 30 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for를 다시 돌려서 이 학생들 성적의 총합을 구해야죠. 그렇죠? 이게 총합을 구하는 거죠. for를 돌려서.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냅니다. 그래서 sum 나누기 student 이렇게 됩니다. 총합이 이제 되니까 10으로 나누니까 이제 30이 나왔네요. 다행히도. 보통 여기 경우에는 우리가 플롯2나 더블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딱 나누어 떨어졌네요. 그래서 성적 평균도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인덱스를 잘못 붙이면은 엉뚱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도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합니다. 근데 컴파일러에서는요, 인덱스가 범위가 벗어나는지를 미리 체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프로그래머가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0서부터 그 4가 돼 있다는 거죠, 인덱스가. 그래서 4가 5번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이 돼 있으면 스코어즈 5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인덱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을 초기화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t 스코어즈고 한 다음에 이제 물결괄호로 한 다음에 값을 쭉 나열해요. 이렇게 콤마로 나와서 그러면은 이게 그 배열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자동으로 저장해서 초기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코어즈 5인데 10, 20, 30까지만 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뒤에는 자동으로 0을 넣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렇죠? 아주 이건 편리하죠? 그래서 필요한 분명히 5개인데 3개의 값만 있다. 그럼 오류가 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0이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코어즈의 배열의 크기를 안 써요. 이렇게 스코어즈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 없는 배열이라는 것만 선언을 했는데 크기가 안 주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초기화하는데 요소가 몇 개 들어갔냐?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기값의 개수가 바로 배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값 개수가 5개니까 바로 그 배열의 크기가 5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 이제 배열 초기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쿼즈의 5하고 값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값을 다 넣었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스쿼즈가 이제 배열이니까 포르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쿼즈를 각각 이렇게 그 화면에다가 그냥 출력을 해보는 거 볼 수 있죠. 예, 이건 아주 쉽죠. 그쵸? 예,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그 배열 초기화하는 것만 우리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해봐야죠. 그 다음에 배열 초기화 예제인데 스쿼즈 5하고 31과 63만 넣었어요. 두 개만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 된다는 거죠. 배열 초기화 값을 두 개만 넣었는데 5개의 요소 중에 두 개만 초기화 됐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냥 0으로 초기화 된다는 거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쿼즈 5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그쵸? 초기 값이 없죠? 근데 포르프를 돌려서 이 값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비지가 쓰레기 값이 나옵니다. 그쵸? 왜냐하면 메모리를 할당을 받았는데 초기화를 안 하면 그 메모리가 원래 빈 땅이 아니라 빈 곳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던 곳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무슨 값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랜덤한 값이 이렇게 무작위로 가비지 값이 우리 쓰레기 값들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초기화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배열 원소 이렇게 된 게 뭐였습니까? 개수를 지정 안 하고 선언을 했지만 초기화된 값이 지금 6개가 있죠. 그래서 배열의 개수가 6개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사이즈 오브 스쿼즈하고 사이즈 오브 스쿼즈 0 제일 처음 거의 배열의 그 사이즈죠. 그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스쿼즈 전체의 그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되냐. 그걸 나누면은 배열의 개수가 되죠. 똑같은 녀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사이즈 오브 스쿼즈가 전체의 메모리 용량. 그 다음에 요것에 하나만의 메모리 용량 되니까 나눠주면 뭡니까?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요렇게 배열의 개수가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초기화를 했다. 그러면은 그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배열의 원소 그 개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포르프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하다 보면 여기다가 우리가 콤마하고 7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7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이즈가 7이 되겠죠. 이거 바꿀 필요가 없죠. 이것이 자동으로 7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열의 원소 개수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쿼즈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르프를 이용을 해서 요소 하나하나를 일일이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를 S로 붙여주면 스쿼즈 S를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하나하나 해야 그 배열의 복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배열을 비교할 때도 이렇게 배열의 요소 하나하나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if A equal B 하면은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배열의 요소 있죠? 배열의 요소 포르프를 돌려서 그 같은 인덱스 번호일 때죠. 그래서 둘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합니다. 만약에 다르면은 요 중에 하나라도 같으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라도 포르프를 돌려서 그 배열에 하나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은 그 A하고 A 배열하고 B 배열은 다른 거죠.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라고 출력을 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원소를 하나하나 복사하고 원소를 하나하나 비교를 한다는 거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사위 던지기를 한번 보죠. 그래서 이 실습에서는 주사위를 1000번 던져서 그래서 각각 1, 2, 3, 4, 5, 6 그 나오는 그 각면이 나오는 그 횟수 있죠. 그 횟수를 출력해봐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는 뭡니까? 랜덤 넘버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사위에서는 600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사이즈를 6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FRQ 프리퀀시예요. 빈도수를 사이즈를 하고 전부 다 0으로 합니다. 하나만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0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수 인덱스 i하고 포르프를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0에서부터 만까지. 그 다음에 해당 면의 빈도를 하나씩 증가하죠. 그래서 랜드 그 퍼센트 6 하면은 이제 0에서부터 5까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쵸? 근데 0은 그 주사위 넘버 1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F를 이렇게 해서 이게 빈도수를 우리가 계산해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게 하나씩 만약에 여기 랜드가 5가 나왔다 그러면 5에다가 값을 하나 더해라 이거죠. 그걸 총 10,000번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숫자를 만으로 나누면은 6분의 1이면 뭡니까? 0.1333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렇죠? 이론적인 확률과 실제 확률이 어떨 만큼 차이가 나는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랩 극장 예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극장 예약 시스템을 작성하라. 그리고 자석은 총 10개가 있다. 예약이 끝난 자석은 1로, 예약이 안 된 자석은 0으로 표현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석을 예약하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고 요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죠? 전부 다 비어 있죠. 그래서 몇 번째 자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 그럼 1 하면은 1을 예약이 되었습니다. 하고 다시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1번 자석은 예약이 됐으니까 1이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맺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을 또 넣어요. 그러면 1이 이미 예약된 자리니까 다음 자석을 예약하세요. 그래서 다시 자석을 예약하시겠습니까?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while 1은 이제 무조건 반복 실행한다는 얘기죠. 사용자로부터 예약 여부를 입력받고 yes면은 그 화면에 자석 배치표 하고 그 다음에 자석 번호 받고 자석 번호가 올바르면은 거기다가 1 하고 아니면 에러 메시지 그 다음에 종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10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yes도 받을 때 ans 1 되겠고 그 다음에 ans2 정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사이즈는 0 전부 다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while 1은 참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조건 while은 무한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에 보면 탈출하는 구분이 있어야 되죠. 무한 루프. 그래서 printf 자석을 예약하십니까? y 또는 n 합니다. 그래서 scanf에서 ans1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차형이죠. 그래서 만약에 n스가 yes면은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printf 시트 값을 출력해주죠. 그러면 0에서 1. 그렇죠? 현재 상태가 되죠. 요거는. 그 다음에 몇 번째 자석을 입력하겠습니까? 그리고 nth2를 받아오고, 그죠? 그러면 nth2 받아와서 그것이 0과 사이즈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0과 사이즈를 입력하세요. 바깥에 벗어났으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글자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약에 그 0이나 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자리 있죠. 그 자리가 0이면은 그러면 예약이 안 되었으면 1로 바꾸고 예약이 되었습니다. 출력하고 아니면은 이미 예약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다시 1로 돌아가서 몇 번째 좌석을 예약했습니다. 다시 글자를 또 받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노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노가 나오면 그 탈출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극장 예약 시스템이 되겠죠. 근데 실제 극장은 이렇게 복잡하게 모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꼭 잘 맞춰서 그 사이즈를 맞춰서 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우리 최소값 찾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품을 살 때 우리 온라인으로 상품을 산다.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가격 비교 사이트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물품의 이름을 치면은 어느 그 쇼핑 사이트에서 그 물건을 얼마에 팔고 있다. 이게 제일 싸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 이제 배열에 들어가 있는 정수 중에서 최소값을 찾던 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에다가 이렇게 값을 쭉 넣었어요. 배열 1서부터 이게 0번째죠. 사실 인덱스는. 근데 우리 보기 편하게 쭉 했습니다. 값이 쭉 들어갔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최소값이 10입니다. 라고 6번째 있는 녀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알고리즘을 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의 원소를 난수로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난수를 받아와서 값을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를 우리가 미니멈이라고 최소값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돌려요. 그래서 그 프라이스 인덱스 값이 최소값보다 적으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최소값을 이 프라이스 i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비교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종료하면 미니멈의 최소값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인클루드 파일에 이게 타임이 있습니다. 이게 랜덤 넘버 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사이즈인데 0으로 다 초기화가 됐죠. 예, 그래서 프린트 F 하면 아까 같이 이제 쭉 길게 나오고 1, 2, 3, 4, 6, 7, 8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포르프를 돌려서 프라이스는 그 랜드 퍼센트 100 플러스 그러면 이건 뭐예요? 1에서부터 100까지 사이에 숫자가 랜덤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값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총 10개의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n 하면 이게 줄바꿈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 프린트에 줄바꿈이 없으니까 여기에 줄바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에 그 값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랜덤 넘버가 그래서 제일 초기 값 0번을 미니멈으로 잡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르프를 돌리는데 보통 이게 0부터 넣을 때 0은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최소값에 넣었으니까 1서부터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니멈보다 프라이스 1이 프라이스가 더 작으면은 그러면 미니멈을 바꿔치기 해라 이걸로. 그렇죠. 그래서 포르프를 다 돌리면은 이제 최소값을 참여에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랜덤 넘버로 했기 때문에 어느 요소가 최소값을 가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그 최소값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배열과 함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배열이 그 함수의 그 매개 변수가 될 때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게 앞에 우리 배열 그 함수를 하잖아요. 함수에 매개 변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값이 그 함수에서만 사용되는 값으로 임시로 넘어갔죠. 그래서 복사본이 넘어갔는데요. 그 배열을 선언할 때는 그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함수에서 배열 가지고 조작을 가하면은 원본의 값이 바뀌게 된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get average를 하고 배열을 이렇게 보냈어요. 함수. 그래서 여기 함수 평균을 계산해 주는 그 함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왔죠. 근데 원본이 간다는 얘기예요. 원본이 가서 그거 가지고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반환을 해주면은 그 됐죠. 그러면 여기 이 안에서 그 스쿼즈라고 하는 배열을 우리가 넘겨받았는데 그 녀석들의 값을 우리가 조작을 한다 그러면은 원본이 바뀐다는 거 그건 좀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배열과 함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수준을 5를 했어요. 그 다음에 get average 하고 int score 하고 이렇게 그 개수를 지정을 안 해줍니다. 배열이 넘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정수 n이 넘어간다는 거 이걸 보겠습니다. 자, 메인을 보겠습니다. 스코어즈 스튜던트는 1, 2, 3, 4,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nt average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average는 get average 되죠. 그래서 스코어즈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배열이 그 인수인 경우에는 통째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배열 표시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배열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스코어즈가 배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받아온 거는 받았다는 데는 이게 배열이라는 거를 명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의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스코어즈라고 쓰면 배열을 보내는 건 이 메인에서는 이미 그 배열이라는 게 선언이 됐기 때문에 알지만 함수 입장에선 받아왔는데 얘가 배열이라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배열이라고 꼭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고 숫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요 스코어즈가 저장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주소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참조에 의한 호출이다. 그리고 배열의 원본이 함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보면은요, sum 총합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포르프를 돌려서 스쿼즈의 총합을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은 요 스튜던트죠. 스튜던트는 5죠. 그래서 5개 총합을 다 구하고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sum 나누기 n 해주죠. 그러니까 sum을 정수로 n으로 나눠서 정수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몫을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평균을 반환해 줍니다. 정수를. 그래서 그 평균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배열이 함수의 인수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void square underbar array 합니다.
이런 함수가 원형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언더바 어레이,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 리스트, 그리고 사이즈, 여기 선이 7개라고 되어 있죠. 7, 1, 2, 3, 4, 5, 6,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어레이라고 요 리스트를 보내주고, 개수는 7개. 스퀘어 어레이, 그 다음에 프린트 어레이, 이렇게 화면에다가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를 보겠습니다. 스퀘어 어레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받아올 때는 int a 이렇게 해서 a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됐고, 여기에 배열이라고 표기를 대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그 배열이라는 표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int 사이즈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AI 포로프를 돌리는데 AI는 AI 곱하기 AI,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각 요소를 다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턴 값이 필요가 없죠. 왜? 여기 원본을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요 원본을 제곱을 해서 저장을 했죠. 그렇죠? 예, 반환값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어레이를 보면은 이제 1서부터 사이즈까지 저 AI 받아온 스코어주겠죠. 그 배열을 쭉 화면에다 출력하고 그 다음에 N 해라 이거죠. 그럼 실행시키면은 1, 2, 3, 4, 5, 6 값에다가 제곱한 값들이 1, 4, 9, 16 이런 식으로 제곱이 된 값들이 그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원본을 받아왔기 때문에, 리스트라는 원본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작을 가하면은 원본이 바뀐다. 그래서 두 번째 프린트 어레이를 할 때는 이 바뀐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원본이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보면은 원본의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변경을 좀 금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콘스트 상수 선언을 해주죠. 콘스트 선언을 해주면은 상수 선언이니까 이게 함수 안에서 얘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I는 100 이렇게 넣으면 컴파일 오류가 나서 변경이 금지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 선언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받아올 때 함수에서 매개 변수에 콘스트를 넣는다는 거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팅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렬은 여기서 크기 순으로 오름차 순이나 내림차 순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은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정렬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우리는 제일 쉬운 것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렬이 되어져 있으면은 여러 가지 그 비교를 할 때도 편리하고, 그렇죠? 비교를 할 때도 편리하고, 두 번째는 자료 탐색에 있어도 아주 편리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전에서 그 단어들이 그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팅이 잘 되어 있죠. 그렇죠? 알파벳 순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사전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자료 탐색에 있어서 이 정렬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 중에 이게 이런 정렬을 하는 작업이 이게 아주 단순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컴퓨터한테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게 타당합니다. 지금 아까 사전 얘기가 나왔는데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사전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걸 카드 있죠, 우리. 그 카드에다가 그걸 쓴 다음에 그걸 차곡차곡 써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이제 그 규칙에 맞게, 그 정렬된 규칙에 맞게 사이에다가 끼겨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찾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컴퓨터가 나왔으면 이런 것들 정렬하기도 쉽고 찾기도 아주 쉽죠. 자, 정렬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선택 정렬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안 된 숫자들 이제 랜덤하게 숫자가 나와 있을 텐데 초기 상태죠. 그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해서 배열의 첫 번째 요소하고 그 교환을 해줍니다. 이게 여기가 초기 상태죠. 그래서 그 최소값이 이제 여기 1이 되겠죠. 1을 선택하고 그 제일 앞에다가 씁니다. 제일 첫 번째 요소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소는 비교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거 2죠. 2가 돼서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부터 또 그 값을 비교해서 3이 제일 작죠. 그리고 3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다가 위치를 교환해 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8이 선택이 되면 마지막 남는 하나를 선택되면 이제 그 제일 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제일 작은 거를 골라놔서 맨 첫 자리가 이제 5잖아요. 그렇죠? 예, 5하고 1하고 위치를 사실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자리 있죠? 남는 녀석들을 첫 번째는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제일 작은 걸 하고 두 번째 자리랑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렬을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1이 제일 작으니까 1하고 5를 바꿔서 1을 하고 이제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서부터 비교를 합니다. 3서부터 비교해서 2가 제일 작죠. 그럼 3하고 2를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여기 1,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네 남은 것 중에서 또 제일 작은 거 3을 바꿉니다. 그래서 3하고 8을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이제 1, 2, 3은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걸 합니다. 그러면 5니까 이미 제자리에 있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7하고 8을 비교해 봅니다. 7이 작으니까 위치를 바꾸죠. 그러면 7, 8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 비교할 필요가 없죠. 정렬이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1, 2, 3, 5, 7, 8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이걸 셀렉션 소트, 우리 선택 정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즈는 10으로 했고요. 그래서 리스트 사이즈하고 10개의 값을 우리가 넣었어요. 10개의 값을. 자, 그 다음에 for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이퀄 i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가 이제 가장 작은 값이죠. 예, 그래서 i가 처음에 0이잖아요. 0이에요. 그렇죠? 가장 작은 게 첫 번째 값이죠. 그래서 for는 그 다음에는 i 플러스 1이죠. 1은 제외하고 0번째죠. 0번째는 제외하고 1서부터 사이즈까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소이죠. 최소하고 값을 비교해서, 그렇죠? 값을 비교해서 더 작으면은 최소값이니까 작은 값이면은 리스트를 제2로 해라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 세 줄은 두 값이죠. 리스트 j 이 녀석하고 리스트 i가 있었는데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템프라는 임시에다가 i를 갖다가 저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i에다가 리스트 i에다가 리스트에다 최소값으로 넣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템포로 다시 바꿔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i번째 지금 여기서는 0이잖아요. 첫 번째 0번에 가장 작은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가 이제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리스트는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 1이 되겠죠.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j는 2서부터 비교를 해서 가장 작은 겁니다. 가장 작은 걸 찾아서 값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 0과 1은 넘어간 거죠. 가장 적은 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for를 돌려서.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for가 그 i 플러스 1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그
그렇게 해야 이미 정렬된 부분은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제 두 번째 포르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정렬이 있으면 이제 화면에다가 정렬된 배열을 출력하면 됩니다. 포르풀로. 그래서 원래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정렬된 배열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이쁘게 정렬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지만 변수의 값을 서로 교환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코어 i의 값에다가 스코어 리스트 값을 우리가 덮어 쓴 거죠. 그래서 스코어 i의 원래 있던 값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스코어 리스트에다가 스코어 i를 해주면은 뭐예요? 스코어 리스트 원래 값 그대로 되죠. 그렇죠? 스코어 i에 있는 값이 넘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임시를 만들어 놓고 임시로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1로 붓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파란색이 왔으니까 이걸로 부으면은 파란색 빨간색이 교환이 되죠.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요 템프라는 임시 변수가 꼭 있어야, 그렇죠? 임시로 저장하는 녀석이 있어야 두 변수의 값을 그 오류 없이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순차 정렬을 한번 보도록, 순차 탐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요소를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서 탐색 키하고 비교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거 사실 앞에 소팅을 할 때 값을 계속 비교를 했죠. 그것도 일종의 순차 탐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0이랑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비교해서 연속이 50과 같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순차 탐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이즈를 10으로 하고 리스트를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딱 정렬된 녀석이죠. 그 다음에 탐색할 값을 입력하세요. 그래서 1에서 10 사이 값을 1에서 9 사이의 값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돌려서 그래서 1에서 9 사이 값 같은 녀석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탐색 성공하고 그 인덱스를 화면에 출력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르프를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탐색 종료, 그 다음에 종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열의 크기만큼 이거를 반복해서 키가 같으면은 그걸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색할 값을 입력하세요. 7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탐색 성공하고 인덱스가 6이죠. 이게 6번째 연역이죠. 자, 하나하나 비교한다는 거 외에는 뭐 특별한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순차 탐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10개였으니까 포르프를 10번 돌리고 있는데 영어 사전을 생각해 보면 뭐 영어 사전에 몇십만 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차 탐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재수가 없으면은 그 몇십만 번 해야 되겠죠. 운이 좋으면은 한 번에 나오겠지만 재수가 없으면 끝번이 되겠죠. 맨 끝번. 끝에 있어. 그래서 다 뒤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탐색의 숫자를 좀 줄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진 탐색입니다. 바이너리 서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전부랑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진 탐색을 할 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녀석이 정렬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정렬이 안 돼 있으면은 이진 탐색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0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중앙값 있죠. 배열의 중앙값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30하고 배열의 중앙값이 5니까 5하고 비교하는데 5에는 7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7과 10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과 10 사이에 또 반이에요. 이 바이너리니까 반이면은 8이겠죠. 그래서 8하고 30을 또 비교해요. 그러면은 20이 3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반을 해보면은 이제 30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제 두 개 남았잖아요. 30하고 비교해 보면은 탐색에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지금 9번째였잖아요. 그러면 순차 서치를 한다. 그러면 9번 비교를 했었어야 되죠. 예, 근데 여기서는 3번 만에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소위 컴퓨터 CPU 시간을 이진 서치를 하면은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너리 서치라는 그 함수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리스트 받아와서 그 배열을 받아온다는 거. 그 다음에 그레이드가 있고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6이죠. 그래서 16개의 숫자가 쭉 나열이 됐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알겠지만 그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 그렇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자, 탄색각 값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스캔F로 그 값을 받아와서 그걸 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합니다. 그래서 키를 보내주는 거죠. 그레이드 얘를 보내주고 전체 사이즈가 얼마인지도 보내주고 키 값을 보내주고 그러면 함수 호출을 해줍니다. 함수가 바로 이진 서치를 하는 바이너리 서치가 되죠. 그래서 로우 하이 미들 그 다음에 로우형 하이는 n-1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n이 우리 이제 전체 사이즈 크기죠. 그렇죠? 그래서 화일 로우가 하이보다 작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미들은 로우 더하기 하이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우 하이를 먼저 인쇄하고 반으로 하고 키하고 미들하고 비교를 해서 같으면은 미들이 탐색 성공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키가 미들 있는 그 값보다 크면은 그 로우가 미들보다 새로운 값으로 하고 아니면은 새로운 값으로 하이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 리스트 로우가 키보다 크면은 그렇죠? 키면은 이게 그 왼쪽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니야 이제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새로운 원서 미들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그 오른쪽으로 있다는 걸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왼쪽에 있으니까 하이를 바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리턴 값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하면은 저 값을 받아올 수 있죠. 그래서 원래의 함수를 선언해서 탐색 결과를 받아와서 그거를 화면에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탐색 결과가 34더라. 그러면 처음에는 0과 15였잖아요. 그래서 했고, 그래서 요 사이에 반이 8이죠. 그래서 8에 7이죠. 그래서 8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죠. 85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의 반이 이제 8과 15의 반이 10이 되죠. 요 사이에 있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10이 돼서 그 10의 탐색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는 4번 만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할 게 이제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은 여러분들 수학에서 본 행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원 배열은 수학에서의 그 벡터
2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원 배열은 이제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차원 배열은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은 배울 일이 없겠지만 보통 수학에서는 텐서 3차원 이상은 텐서라고도 보통 우리가 칭합니다. 자, 그래서 1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인데 여기 S3, 10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2차원 배열만 우리가 보겠어요. 그러면은 요게 그 행열이 되잖아요. 행이 있고 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열이 10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행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우리말로 순서가 가로 세로라 그랬죠. 그렇죠? 가로 세로. 예, 그래서 가로가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로가 이렇게 3개가 있죠. 세로가 10개가 있죠. 이렇게 기둥이 1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로우가 3개가 있고 컬럼 기둥이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행렬에 그 우리말 가로 세로라는 말도 쓰고 있고 영어로 로우 컬럼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행, 뒤에 있는 게 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원 배열에서. 자,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는요, 똑같이 0으로 시작하죠. 이게 1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S1, 2는 뭐예요? 1이 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인데 이게 0, 1이니까 두 번째 행이 되죠. 1행이 되고 되고 그 다음에 2니까 세 번째 열이 되는 겁니다. 2열, 요거 0, 1, 2,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인덱스가 붙이는지 알겠죠? 요 앞에가 행, 0부터 시작하는 행, 그 다음 뒤가 열, 세로 인덱스라는 말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로우 컬럼, 이게 로우가 행이고 컬럼이 그 열이에요. 그래서 로우 컬럼으로 씁니다. 그래서 S 로우 컬럼 2차원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3, 5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열에 따른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개의 인덱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르프 0서부터 i는 로우니까 i는 이제 행이 개수고 거기에 그 i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행이란 얘기죠. 그다음 for j equal 0서부터 컬럼 이거는 그 j 열 얘기겠습니다. 첫 번째 행의 열, 두 번째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 행의 열, 그다음에 두 번째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랜드 퍼센트 10에서 랜덤 넘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르프를 이렇게 중첩해서 돌려야 되죠. 그래서 먼저 i가 했고 j를 먼저 돌고 그 다음에 i가 1 됐을 때 또 돌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화면에다가 이게 출력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ij 해서 이렇게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랜덤 넘버로 돼서 그 행이 3개, 가로가 3개 있고 열이 5개가 있는 그 행렬을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죠. 요런 방식으로 이제 2차원 배열을 사용합니다. 자, 2차원 배열의 초기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덩어리로 합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행으로 값을 입력해 둡니다. 이게 행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결괄호로는 이 3개의 그 행 벡터를 3개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게 5개의 열이 있겠죠. 그래서 값이 이런 식으로 0, 1, 2, 3, 4, 10, 11, 12 이런 식으로 행렬이 초기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행으로 묶어서 한 행, 두 행, 세 행 이렇게 묶어서 값을 초기화 시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 그 개수가 지정이 안 된 건데
셋을 썼습니다. 그렇죠? 셋을 썼으니까 세 행이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여기에 세 개의 행이 있으니까 요게 세 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참 배열에 초기화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것도 2차원 배열의 초기화인데 값을 이렇게 5를 썼어요. 밑에. 그러면은 이렇게 중괄호가 없더라도 5개가 첫 번째 행, 그 다음 5개가 두 번째 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아예 할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요. 그렇죠? 네. 두 번째만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 기록표를 이렇게 2차원 배열에 저장하고 각 학생들의 최종 성적을 계산해 보자. 우리 학점 내는 방법이죠.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기말과제 20, 퀴즈 점수 10, 결석 점수 해서 감점 이렇게 해서 학번이 나오고 점수별로 하고 이걸 다 합해야 되겠죠. 이 가로로 다 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로우 컬럼에서 3, 5 했고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가로로 3개를 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가로를 다 더해야 학생의 성적이 나오잖아요. 종합점수가. 그러니까 포르프를 돌릴 때 얘를 이쪽으로 돌려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포 i는 0에서 로우를 하고 이건 각 행별로 루프를 돌려라는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더블 파이널 스코어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열 해당되는 녀석은 0.3을 웨이팅 팩터로 곱해줘야죠. 0.4,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1, 그 다음에 얘는 감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성적이 파이널 스코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널 스코어, 그 다음에 파이널 스코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성적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렇죠? 2차원 배열 초기화하고 가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이렇게 보면 자연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녀석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차원 행렬을 이용한 행렬의 표현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가 3, 컬럼이 3이죠. 그래서 3, 3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행렬을 다 더해죠. 그러면 요소 각 위치에 해당되는 녀석끼리 다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르프를 2번 돌려야죠. 로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컬럼을 2개 돌립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로우 컬럼에 해당되는 녀석을 더해서 C 행렬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할 때도 이렇게 더블로 돌려야죠. 포 로우를 돌리고 포 컬럼을 돌리고 더블로 돌려서 C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행이 끝나면은 줄을 바꿔야죠. 그래서 이렇게 줄 바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30 991 805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을 함수로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레이드가 되는데 저 프로덕트는 지정이 돼 있죠. 그래서 행의 미안합니다. 행의 개수는 빠져 있더라도 열의 개수는 이렇게 반드시 넣어줘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 함수 썸을 호출할 때 보면 그냥 세일즈라고 보내죠. 여기서는 이제 배열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름만 보내면 되는데, 받을 때는 열의 개수가 5개라는 걸 꼭 지정을 해줘야, 그래서 이렇게 3개씩 끊어서 가격을 계산을 하고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실습을 꼭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2차원 배열도 역시
합하는 그 녀석이죠. 그래서 그, 그 더블 루프로 포르프를 이게 중첩해서 하나하나 다 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합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뒤는요, 우리 시간이 벌써 많이 됐죠. 예, 그래서 영상 처리 이것들도 2차원 배열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각자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뒤집어서 이렇게 변환을 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요소를 뒤집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뒤집어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라 이거죠. 이거는 이제 초기값 데이터죠. 예, 여러분들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게 12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듣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교과서가 아직도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게 사실 요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요. 교과서에 아주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꼼꼼하게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있으면 이 클래스를 이용하세요. 다음 주는 11장 포인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는 461페이지에 6번을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